일단 김호중 씨 선고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 구형은 3년 6개월이었는데 지금 재판부 판단은 2년 6개월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예, 일단 지금 어느 혐의까지가 인정된 건지 이 부분은 지금 속보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예. 그 부분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된 것을 기반해서 선고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예.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구형량이 3년 6개월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집행유예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좀 추측이 나올 수가 있는 정도의 구형량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2년 6개월에 실형이 선고가 되다 보니까는 상당히 조금 중하게 본 것으로 보인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재판부가 이 선고를 함에 있어서 이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는 부분이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게 위험운전 치상이라는 것이 술을 마셔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한 경우에 처벌이 되는 것인데 이게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뭐 비틀거린다든지 당시에 뭐 말이 어눌했다든지 홍조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비틀거리는 모습에 대해서 김우중 씨 측에서 이제 했던 그 주장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라고 재판부에서는 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년 6개월에 실형이 선고됐다는 이런 소식이고 또 그리고 같이 이제 그 피고인이 됐던 공동 피고인이었던 이 김호중 씨의 전 매니저라든지 또 이 소속사의 본부장이라든지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대표와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각각 2년 그리고 또 1년의 실형의 선고가 됐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범인 도피 교사라든지 증거인멸 이런 부분을 재판부가 굉장히 조금 엄하게 봤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전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이제 선고가 됐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은 구속된 상태였고 이 매니저 같은 경우는 구속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런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는 재판부라든지 검찰에서도 이 전 매니저의 이 혐의 자체가 가장 조금 경하다라고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예. 것 같습니다. 김호중 씨 처음에는 음주운전 여부 그 사실을 부인하다가 콘서트 다 마치고 나서 한 열흘 뒤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됩니까? 물론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음주운전 같은 경우가 이제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같은 그 죄명은 빠졌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 이 브리핑 자료가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결국에는 법원에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은 아마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 제명은 빠지고 나머지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인을 이제 10일 정도 있다가 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인을 초반에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도 결국에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는 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의 이 범행 이후에 반성의 여지라든지 이 전체적인 경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이 돼서 이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반성의 여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김호중 씨가 선고 앞두고 매달 한 번씩,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그 반성문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1심에 좀 선고에 영향을 좀 끼쳤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이게 반성문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월 5일에 최초로 이제 예. 1차 반성문을 제출했었고 10월 16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28일에 제출했었는데 이게 여러 차례 그 공판이 이뤄지고 나서 이 사이에도 한번 제출했던 것이고 또 이제 결심을 한 다음에도 제출을 했었기 때문에 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법원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봤던 것인데 예. 이번에 이렇게 실형이 선고된 것을 봤을 때는 재판부에서는 이 반성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는 이 부분 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효력이 크게 미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그 같이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관계자들의 선고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부분 좀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소속사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구형했고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 구형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게는 조금 더 중형이 구형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중형이 구형된 겁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당초에 이 검찰에서 이제 구속해서 기소를 할 당시에도 구속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매니저는 구속이 안 된 상태였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재질이 나쁘다라고 본 것이고 이 혐의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 소속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범인 도피 교사죄 부분이 이제 혐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그 교사를 하고 이 교사위에서 실행을 한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행범보다 이 범인 도피를 교사한 이 부분이 더 조금 중하게 처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이제 매니저에게 너가 좀 자수해라 이런 부분을 그렇죠. 말하는 거죠? 예, 범인 도피를 해줘라 이렇게 예. 교사를 지시를 한 겁니다. 예. 그 부분이 있는 것이고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 이
그 운전을 해서 김호중 씨가 운전을 해서 예. 충돌한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예. 인멸한 혐의를 받는 것인데 이게 이제 증거인멸이 죄명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매니저에게 시킨 거죠 또?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 이제 본인이 직접 본부장이 했다라고 하는 해서 거. 증거인멸에 이제 본인 정범이 된 것이고 예. 이제 음주운전 방조 죄명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김호중 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이 매니저가 받아서 이 이제 경찰에 운전을 해서 가서 자수를 하거든요. 예. 그럼 이 부분은 음주운전을 근데 당시 매니저도 음주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것을 방조했다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죄명에 대해서 이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이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년 6개월에 이제 또 실형이 선고가 되다 보니까 좀 중하게 처벌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교사위에서 범인 도피 이제 행위를 했었고 또 음주운전을 실제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예. 보니까 이런 혐의에 대해서 1년 징역 1년을 선고하되 다만 집행유예 2년을 이제 해서 실형은 아닌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김호중 씨 이번 사건 이후에 그 음주 사고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나왔던 수법 중에 하나가 술타기 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고 후에 무조건 도주한 뒤에 어딘가에 편의점에 가서 술을 추가로 더 마시는 이런 행위들 말하는데 좀 더 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 부분이 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 음주운전이 당시에 현장에서 이탈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음주운전을 뭐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이탈을 하면 경찰이 집까지 찾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 집에서 측정을 해서 이제 뭐 나온다고 하면 그걸 통해서 단속이 될 수가 있는데 술타기를 해버리면 이 사람이 이 운전을 할 당시에 0.03을 초과했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집에 와서 한 번 더 술을 마신 그 과정에서 초과했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술타기 수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검찰에서도 그리고 또 여러 국회의원들 쪽에서도 이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발의 안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예. 지금 아직 통과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법상 공백이 빨리 메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